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써도 꼭 이런 사람만 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써요. 정순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동관 씨도 지금 방통위원장이 지금 내정하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진짜 언론 장악 시도 MB 정권 하에서 특보도 했고 대변인도 한 사람인데 방송 장악 시도를 막 했고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은데 이런 사람을 또 방통위원장에 또 쓰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예전에 조국과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딱 맞는 얘기다. 딱 맞는 얘기예요. 본인 가족 하는 얘기예요. 조국 조민 씨를 둘러서 비판한다고 한 얘기인데 본인 가족이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그죠?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자, 우리 이동관 자식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황당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학교 폭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했답니다. 친구들을 침대에 눕혀서 밟고 이동관 아들이 학폭위도 없이 전학을 가고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 지금은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순신 아들보다도 더 심각하고 복싱을 배웠다며 친구를 상대로 막 옆구리를 때리고 일주일에 2, 3회꼴로 때렸으며 막 명시도 막 때리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공부가 방해가 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살인 행위입니다. 이건 300번을 머리에 300번을 부딪히게 합니까? 이게 온전하겠어요,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죠. 이러면은 친구를 보고 또 친구를 때리라고 시키고 안 때리니까 또 네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때렸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폭행할 때마다 1분에서 5분 사이로 지속적으로 때렸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동관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이건 실제로 감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진술한 내용이에요. 나보고 누구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이동관 아들이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누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진짜 인간 말종적인 행동이죠. 나는 누구와 싸우지 않았는데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을 붙이거나 누구를 때리라고 시키거나 안 때리면 네가 대신 맞아라. 이런 행태들을 한 겁니다. 친구가 이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서 게임 등 워낙에 사용했다. 휴대폰을 뺐고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했다. B군과 C군의 진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에요. 지금 이런 행태를 이동관 아들이 한 거죠. 그것도 명문구인 하나고에서 했습니다. 서울에 하나고. 자, 선생님도 이제 진술을 했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영서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데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인이 와서 이동관이 부인이 와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교사들을 명단을 적어내라라고 이제 갑질을 한 겁니다. 하나고는 그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있잖아요. 같이 자사고였는데 그 또 그 회장하고 이동관이하고도 이제 고대 친하답니다. 고대 아마 동기였나 봐요. 같은 동문이었고 그래서 어떤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또 전직 고위 관료를 지냈잖아요. 명박 정권하에서 청와대 대변인하고 명박이 특보를 했기 때문에 힘을 썼었죠. 자,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아들이 지금은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어디 가서 잘 돼서 의대를 진학을 했고 그랬답니다. 의사를 하고 있다는데 참 심각합니다. 명박이 언론 장악 핵심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들 학폭 은폐 점화. 심각한 겁니다. 보니까.
손톱을 제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면 A가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하는 이동관의 아들을 보면 부모의 거울이라고 지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들을 보면 지는 어떤가를 딱 알 수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참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최악의 인사만 지금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지금 윤석열이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내쫓아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답니다. 막무가내 독주 인사 결정판. 지금 언론에서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언론이 계속 편파방송, 눈치방송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안쪽에 서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완전히 검찰 독재 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언론 지형 바꿀 방통 이발 언론 장악의 최적임자라 판단했다. 약점 많은 사람을 오히려 중용하면 맹목적 충성해서 돌격대를 기대하고 있다. 자, 진짜 이런 생각이면 진짜 나쁜 인간이죠. 나쁜 인간이지. 만일 이렇다면은 약점 많은 사람을 중용하면 맹목적 충성 돌격대를 기대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걱정됩니다.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동관은 아들이 이랬답니다. 학폭이 없이 전학을 가서 명문대 진학하고 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정순신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탄압, 우리 이동관이 저질렀던 한번 보실까요? 멘토인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후 다음과 같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최시중과 이동관, 청와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최시중을 임명한 후 방송 장악을 시도했죠. KBS 이사진을 교체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 신태섭 이사 등 정현주 KBS 사장 등을 해임했죠.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인 김영규 KBS 사장을 임명했고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을 임명했고 MBC PD 수첩 제작진을 검찰 수사에 기소했고 MBC 최대 주주인 방송통문화진흥회 인사들을 교체했습니다. 박문진을 인사를 교체했고 엄경 MBC 사장을 자진 사퇴시키고 김재철 MBC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종편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 대부분의 최시중과 이동관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종편에 이때 이제 설립해가지고 지금 TV조선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채널 A도 있고 MBN 이런 것들로 와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막 친구들 때리고 친구 때리라고 시키고 싸움도 시키고 진짜 인간 말종적인 막가파적인 행동을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하라.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조였답니다. 이동관 부인의 위법행위들 정말로 심각하네요. 문제제기한 학폭이 열나고 문제제기한 선생을 찾아내라 이름을 적어달라 라고 이제 갑질을 한 거죠. 와이프가 와서 신랑 믿고 온 거죠. 윤석열 정권의 반복되는 학폭 인사 정순신 아들과 똑같은 방식인데 아들 학폭 징계 없이 전학 명문대 진학 심각합니다. 이동관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폭이 많은 명단들 교사 적어내라고 했다. 이동관은 안 된다고 했다. 언론 탄압 기술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포스터입니다. 이건 언론 탄압 기술자라고 이제 명을 했네요. 보니까. 자, 손석희 앵커 100분 토론을 하차시키고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키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종편 설계를 주도한 인물 YTN 기자들 언론인을 대량 학살했다. 정순신보다 더한 아들 학폭이다. 더클로리 뺨치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자행하고 학폭위 미개체 재단과 유착하고 학폭 은폐 의혹이 있다. 이런 자를 내정합니다. 방통위원장 내정이에요. 자, 공직자 검증을 어떻게 된 겁니까? 공직자 검증 한동훈이 해야 되잖아요. 화해놓고 이사장에 전화도 하고 막 했답니다. 이 당시에 아마 고대 동문이라고 하죠. 자,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가 31%, 이동관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다 55.4%.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산검사가 또 손준성 검사입니다. 고발사주에 다
다 엮여 있네요. 이놈들 보니까. 하나고 교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공소시효 살아 있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면 전학하겠다. 합의해주면 전학하겠다. 그런 방식은 당시 공식 기록을 피해가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 그러면은 생활기록부에 안 남겠죠.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면 전학하겠다. 사람을 죽여놓고 또 한 번 죽이는 거야 이게. 진짜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도를 넘고 큰일 났다 지금. 검찰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말을 못하면 끝나는 거죠. 국민들이 뭘 믿고 판단하겠어요? 일부 유튜브들 믿고 뭐 이렇게 판단하나요? 지상파 방송파를 믿잖아요. 국민들.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각합니다. 국민들 각성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거를 해야 되고 헌법상에 기술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마구 날라야 됩니다. 알려야 되죠. 막 토론도 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것들을 폭정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막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내년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하잖아요. 이미 국회의원 선거는 닻이 올라갔어요. 각 지역구별로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자들이 지금 뛰고 있어요. 국회의원 예비 주자들이 막 뛰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난리 났을 거예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나뉘겠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났는데 그건 또 다른 제가 별도로 꼭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됐다.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아야 된다. 이동관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언론 탄압 기술자도 이미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미 입증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비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